자, 안녕하세요. 중계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송인범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서라벌고등학교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문항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확인하고 좀 넘어가 보면 시험 문항은 객관식 15개에 80점, 단답형, 답만 적으면 되는 거 3문제에 배점 총 12점, 서술형, 풀이 과정을 같이 써야 하는 서술형 한 문제에 8점짜리로 출제돼서 뭐 그렇게 서술형 비중이 높거나 그런 시험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시험 범위 자체는 시험 범위는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로 뭐 무난한 시험 범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을 이렇게 써놨는데 뭐 기준은 제 주관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 뭐 학생들마다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1등급 변별이라고 하는 뭐 흔히 우리가 킬러까지 말하는 킬러 문항이다라고 말할 만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자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걸 하나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객관식 14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 다음 2등급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을 3개를 선정했는데 이거랑 이거 4개를 다 틀렸을 땐 2등급이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 이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뭐 정도까지 하면 2등급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은 94점대로 봤습니다. 94.x라고 써놓은 건 뭐 11이나 12나 14나 뭐 이 중에 하나를 틀린 정도까지가 1등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2등급 커트라인은 뭐 80점, 89점, 90점 초반이나 80점 후반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직 문제를 풀기 전이지만 시험에 대한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는 쉬웠다고 봅니다. 시험이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문제의 그냥 전반적인 수준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예측 가능한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나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나를 기준으로 또 선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시중 문제집이나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흔히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접해봤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좀 굉장히 생소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좀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문제들 하나하나가 쉬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좀 많아서 시험이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로 인해서 글씨가 지금 좀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기말고사가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간고사 평균 자체가 좀 살짝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기말고사 때 좀 더 변별을 만들어야 하니까 좀 어려울 거고 또 하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자체적으로도 학생들이 느끼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변별 문항이 없습니다. 사실 이 14번도 그 중에 그냥 하나를 꼽으라고 해서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한 문제 정도를 고른 거지 막 킬러 문제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저희 예상인데 1에서 3등급 사이에 격차는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급이라는 건 한 학기 합산해서 한 번 나오는데 일단 이 1학기의 수학 점수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말고사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시험 분석, 시험 문항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은 이제 몇 문제를 좀 푸는 것으로 이제 간단히 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11번, 12번, 14번, 15번, 서술형 4번. 자, 이렇게 5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1번부터 보시면 이제 m 값이 x가 m 이상 m 플러스 1 이하일 때 다음 주어진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2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축이 고정돼 있고 대신에 이 상수항이 고정돼 있지 않은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리고 x의 범위가 m 이상 m 플러스 1 이하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대신에 이 구간의 길이가 1로 주어져 있는 범위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최대값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주어진 2차 함수를 먼저 이제 2차 함수를 뭐 식을 쓰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치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일 거고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잡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m부터 m 플러스 1까지 관찰을 해야 하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여기가 m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즉 축이 이 주어진 범위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러려면 2분의 3이
n 플러스 1보다 커야 돼. 다른 말로 n 플러스 1은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m 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최대값이 f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고, 이거를 내가 푼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중간 계산 과정들은 좀 많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배 n 플러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1이 돼서 우리는 지금 이 최대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2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 나와서 m값이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찾은 m값이 우리 문제의 범위에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 fx 그래프는 그대로 있고요. 2분의 3이 대칭 축인데, 자, 이번엔 문제에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축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럼 이쪽이 m, 이쪽이 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여서, 그럼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려면 m은 2분의 1보단 커야겠죠. 그리고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m이 2분의 1보다 작다였고 여기는 크다였으면 2분의 1인 상황은 관찰하지 않게 되는 거라서 여기다 등호를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m 값이 딱 2분의 1이 되면 n 플러스 1이 딱 얘랑 겹치거든요. 범위가 오른쪽 끝이 딱 축에 오는데, 그래도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하는 데는 크게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자, 이때는 최대값이 fx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될 거고,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이게 n 플러스 4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이 2가 되는 m 값은 4분의 3이 되는데, 4분의 3은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6이니까 얘는 범위를 만족시키니까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축이 2분의 3인데, 자, 이번엔 n부터 n 플러스 1까지가 이렇게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자, 일단 이렇게 되려면 m이라는 숫자가 2분의 3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m 값이 역시나 2분의 3에 등호를 붙여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거고, 자, 그럼 그때는 이 최대값이 m일 때가 최대가 돼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제 이 값이 2가 되는 m 값을 구해보시면 3과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둘 다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m이 2분의 3보다 큰 거를 보기 때문에 m 값이 3만 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문제 최종 나오는 m 값은 4분의 3과 3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 알 수 있고, 4분의 3과 3이라는 건 4분의 10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m 값의 합은 4분의 15입니다 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여서 범위를 나누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2번 보면 0이 아닌 실수 A, B, C, D가 있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내수의 대소관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조건 가에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와 똑같다라는 요식을 보면 분자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양수이고 분모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음수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조건 나를 보면 이 루트 안에 거를 곱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왔다는 건 둘 다 음수가 되지 않아야 하거든. 근데 이미 조건 가에서 얘 루트 안에가 음수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요 루트 안에 있는 저 C-A-1은 음수가 아닌 0 아니면 양수여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C는 A 플러스 1보다 큽니다. 자, 근데 A 플러스 1이라는 숫자는 A보다 크기 때문에 C는 확실히 A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양수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C랑 A는 모두 다 양수입니다까지 얻어내실 수 있어요. 됐죠? 자, 조건 다에서는 자, 절대값이어서 더한 게 0이 되려면 각각 절대값 안에가 모두 다 0이 되어야 하죠. 모두 다 0이 되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0이라는 건 B는 마이너스 C와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C가 양수였잖아? 그럼 B는 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C가 B랑 똑같기 때문에 B보다도
1 더 작은 숫자가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음수겠죠. 자, 그럼 이걸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면, 자, 원점이 있고, 자, C가 여기 있으면 C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가 B가 있습니다. 왜냐? B랑 C를 더해서는 0이 돼야 하니까. 자, 근데 이제 A는 0보다 큰 숫자인데 양수니까 뭐 A와 C, 0과 C 사이에 있을 거고요. D는 B보다도 1 작기 때문에 B에서도 더 왼쪽에 D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수관계는 D, B, A, C 순서로 되어 있는 4번이 문제의 정답입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크게 많이 어렵지 않지만 각각의 조건 가와 나에서 루트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언제 튀어나오는지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못 풀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자, 이 문제가 시험에서 제일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문제는 참고로 제 수업에서는 좀 변형된 문제, 원래 이 자체도 원본 문제를 좀 변형한 거거든요. 자, 뭐가 변형됐냐면 원본 문제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2차식 fx가 있어서 fx가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어서 fx 제곱이 f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즉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다항식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들을 다 찾아보면 이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 자, 일단 좀 이렇게 가볼게요. 조건 가에서 fx가 2차식이라고 했는데 f0이 7이라고 하는 건 fx 자체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7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a는 절대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fx의 제곱은 f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니까 fx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식이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을 뭘로? fx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7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목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야겠죠. 자, 그럼 보면 자, 여기가 4차니까 2차니까 확실한 거 2차인 건 알아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를 맞추려면 여기 x 제곱까지는 확실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상수항도 보면 플러스 1까지도 확실합니다. 근데 아직 1차항은 확실히 뭐 a다 b다 뭐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c, x라고 두고 풀이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좌변에 x 세제곱의 계수를 좀 관찰을 해보면 x 세제곱의 계수가 좌변은 0이죠. 자, 우변에선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ac, 그 다음에 플러스 b. 자, 이렇게 써져서 이 관계식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2차항을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좌변 2차항은 b인데 우변 2차항은 a에 bc에 플러스 7.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다음 좌변 1차항. 좌변 1차항 0이죠. 자, 우변 1차항은 7c 플러스 b. 이렇게 3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잘 보면 식색의 문자 3개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D를 좀 압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위에 식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지금부터 조작을 해볼 건데 이 3번 식에서 그럼 일단 B는 마이너스 7, C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B 자리에 마이너스 7C를 대입을 해보면 요 식이 C로 묶으면 A 빼기 7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C가 0이거나 또는 A가 7이거나 여기까지 압축이 되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C가 0일 때, 자, C가 0이면 B도 0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로 2번 식을 보면 B는 0이니까 A 플러스 0 플러스 7 해서 A가 마이너스 7이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fx가 마이너스 7 x의 제곱 플러스 7.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C가 0인 케이스는 했으니까 A가 7인 케이스를 봐야겠죠. 그렇죠? A가 7인 케이스에서는 두 번째 역시 2번 식을 보시면 B 자리는 마이너스 7C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7
BC를, B자리를 역시 마이너스 7C로 바꾸면 마이너스 7C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걸 정리하면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C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3번 식에 의해서 B 값은 마이너스 14 아니면 7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A가 7이고 B가 마14고 C가 2일 때 하나, A가 7이고 B가 7이고 C가 마일일 때 하나 해서 요 식에서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방금 1번식에선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총 몇 개의 fx를 찾을 수 있다. 3개를 만족시키는 fx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15번 보시면 부피가 n세제곱 더하기 108세제곱미터인 직육면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높이를 n 플러스 2로 하려고 한답니다. 즉, 지금 직육면체라는 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는데 이 세 개를 곱해야 부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부피 n세제곱 플러스 108이라는 숫자가 뭘로? 높이를 n 플러스 2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높이 곱하기 가로와 세로를 곱한 식,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n세제곱 플러스 108 n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럼 요 n세제곱 플러스 108은 n세제곱 플러스 8 플러스 100으로 보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2에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n 플러스 2의 배수입니다. 즉 n 플러스 2의 배수를 n 플러스 2로 나누면 당연히 나눠 떨어지겠지. 즉 우리는 이 100 부분만 n 플러스 2의 배수가 되면 된다. 즉 이 100을 n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짐, 나머지가 빵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100이라는 상수를 n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려면 n 플러스 2는 100의 약수가 돼야겠죠. 근데 이제 n이 자연수니까 n 플러스 2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3 이상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100의 약수가 지금 1하고 100, 2하고 50, 4하고 25, 5하고 20, 10, 총 이렇게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n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건 1하고 2는 불가능하고 얘네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모든 실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의 8제곱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성립할 때 다음 물음에 답을 하랍니다. 자, 1번 문제는 A0부터 A7까지, 즉 상수항부터 7차항 계수까지의 총합을 물어보는데 이 좌변식을 잘 보시면 괄호 안에 최저차항이 1차거든. 그럼 얘를 8제곱을 시키다 보니까 요 녀석의 최저차항이 x의 8제곱이 됩니다. 즉 그 말은 7제곱, 6제곱부터 상수항까지는 항이 없다는 얘기고, 항이 없다라는 건 개수가 0이 된다라는 거여서 각각 전부 다 0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전체식은 1번 답은 0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2번은 A8의 값을 구하시오, 즉 8차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역시 최저차항이 그럼 X8승이기 때문에 최저차가 나오려면 이 마지막 녀석만 8승을 곱하셔야 돼. 그치? 마지막 녀석만 8승을 곱하면 그럼 마이너스의 8제곱인 256이 8차항의 개수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자, 10차항 개수, 12차항, 14차, 16차, 18차, 20차, 22차, 24차 이렇게 더하라는데, 자, 짝수차항인 것 같은데 앞에 몇 개가 없는데 왜 없냐? 일단 첫 번째, 짝수차 중에 A0, A2, A4, A6는 전부 다 0입니다. 그래서 없고 A8은 내가 이미 따로 구해놨으니까 그럼 8차항을 뺀 나머지 짝수차항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 그럼 8차항부터 9차, 이렇게 10차,
부터 쭉쭉쭉. 자, 24차까지의 합이 이게 전체 개수의 합이 되거든. 왜? 7차부터 상수까지는 없으니까. 그럼 전체 개수의 합은 주어진 방식에 1을 대입하면 나오니까 0이 됨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8차 한 개수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마이너스 점점점에서 자, 요 녀석은 교대부호 합이라고 하죠. 짝수차 한 개수들은 다 플러스고 홀수차 한 개수 앞엔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 값이 256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자, 1번에서 2번을 더해서 2로 이렇게 나눠보잖아. 1번과 2번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8차, 10차, 12차, 점점점, 24차 이렇게 남는다는 거지. 근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28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이만큼이잖아. 그치? 이만큼이기 때문에 얘 256이니까 얘를 이항시켜주면 우리 문제의 답인 마이너스 128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1번에서 상수항부터 7차항까지는 개수가 전부 다 0이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8차항만 찾을 수 있으면 그 뒤에 남아있는 3번에서 짝수차항 개수의 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때?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막 미친 듯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없죠, 그쵸? 그래서 내 생각엔 시험이 많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1등급 커트라인은 아마 100점을 맞은 학생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 틀린 친구들은 꽤 많을 거여서 1등급 커트라인은 아까 말했다시피 한 문제 정도 틀린 친구들까지만 1등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니 나는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웠는데 나는 이런 걸 많이 안 풀어봤는데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하나. 일단 나는 그 시험에 적중률 이런 건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점 보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나올지 막 예측을 해서 맞추자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려면 시중 문제 다 풀어보고 시험 보면 되지. 근데 시간도 없고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즉 압축시킨 우리가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푸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들을 좀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실제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시험지에 정답을 달기 위해서 이제 시험지를 수거해서 시험지를 항상 풀어보는데 풀면서 시간을 항상 잽니다. 이 시험지를 푸는데 딱 17분 30초 정도 걸렸어요. 정확히 17분 한 24초 정도라고 내가 일단 써놨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이 좀 부족했다 안 부족했다의 기준을 나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내가 문제 푸는 시간에 한 곱하기 2 정도 하면 학생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수업 듣다 보면 이런 걸 빨리 풀 수 있는 효율적인 풀이들을 많이 좀 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언제 하냐면 기말고사는 5월 9일 날 개강을 하고요. 5월 9일 날 개강을 하고 월금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학원이나 아니면은 제가 영상의 하단에 더보기란에 학원 연락처랑 제 연락처랑 적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내가 해설 강의를 하지 않은 풀이를 하지 않은 다른 문제의 풀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에 관련된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랍월고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